자, 이제 우리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정리를 좀 하시고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아까 봤듯이 자, 갑의 토지 위에 예를 들자면 을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건물을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분명히 방해를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당신이 불법적으로 건물한 이 건물 때문에 내 토지 소유권 행사 방해받으니까 이것 좀 철거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물권자 즉 소유자의 물권이 즉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침해하는 자 즉 소유권을 침해하는 을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해주세요. 뭐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권적인 반환 청구권, 물권적인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인 방해 예방 청구권의 세 종류인데, 자, 그럼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물권이 침해가 돼야지만 행사하는 겁니까? 침해되기 전에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방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침해가 자 앞으로 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리고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자 우리 민법에 보시게 되면 일단 예, 점유권에서 204조, 205조, 206조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이렇게 204, 205, 206조의 조문을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에서는 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리고 요거 214조에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익 물건이 담보 물건이라는 거, 요것들을 보면 자, 요것들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거에 준해서 뒤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즉 소유권 규정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자 전세물 반환 즉 예를 들자면 제가 예로는 아파트를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누가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 막 제 전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세물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전세 목적물을 누군가 가지고 가버렸다. 이래 되면 뭐 전세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뭡니까? 전세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식으로 자 제한 물건들도 소유권처럼 이렇게 요 규정들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세 종류를 두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자 어떤 것들은 보니까 자 제한 물건들 중에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인정이 되는 그런 권리 제한 물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개 권리인데 요게 지역권이라는 권리하고 저당권에서 요렇게 두 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저당물 반환 청구권, 저당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건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해 제거 자, 저당물 방해 예방 청구 요거는 가능한데 저당물 반환 청구권 이런 권리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에는 왜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을 뭐 한 5천만 원쯤 빌려주고 요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토지 위에는 마침
황금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황금나무 한 그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실제 이 땅보다는 이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돈 빌려준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자면, 자, 병이라는 애가, 자, 요거, 이제, 자, 도끼 들고 와가지고 이 나무를 막 자르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나무가 잘리면 더 이상 황금 사과를 수확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자 병이 나무를 요 도끼 들고 이 나무를 딱 자르려 그러면 소유물 방해 예방 창구권에서 야 도끼 내려놔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 안 듣고 막 자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그만 잘라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가 그래도 말 안 듣고 이거 다 잘라갖고 차에 싣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자, 갑이라는 애는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내 물건이니까 놔두고 가라. 여기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해외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이 도끼 들고 막 자르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도 이게 잘려지면 자신의 담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자도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저당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도끼 내려놓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면 저당물 방해 제거 청구권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이 다 잘라갖고 이거 싣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그거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저당물 반환 청구권 이건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당권자 자체는 물건을 사실상 집에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은행 가서 집을 담보를 정하고 담보대출을 저당권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거는 은행 직원들이 사용수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지 않고 순전히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만 해놓고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그거를 팔아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 자체는 물건을 지가 배타적으로 점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반환받아봤자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려줘 해가지고 얘가 알았다 그래 줄게 해가지고 주면 뭡니까? 난 점유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권리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저당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는 그냥 요것만 갖고도 충분히 보호되겠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지역권도 자 지역권도 저당권처럼 물건 자체를 배타적으로 지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은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내 혼자 독점적으로 그거를 뭔가 사용 수익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권자는 집주인하고 그 집을 같이 씁니까? 지가 독점적으로 쓰는 겁니까? 전세 기간 동안 지가 독점적으로 쓰죠.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인한테 이제 돌려주고, 그때는 주인이 또 그걸 지가 쓰든지 세놓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는 전세권뿐 아니라 뭐 지상권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건 자체를 지가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딴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 전세권자고 주인 오면 아이고 주인한테 안방 내주고 나는 뭐 거실에 자고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들 두 개의 권리입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거는 독점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는 점유를 안 하고 특히 야는 지가 배타적으로 독점을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니다. 아까 지역권 해가지고 요게 요역지, 요게 승역지 해가지고 자 요역지 소유자가 자 이거 도로 진입을 위해 승역지를 왔다 갔다 통행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이런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요 사람, 요역지 소유자, 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야는 요 왔다 갔다 뭐 합니까?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물건 훔치러 도둑놈이 여기서 요역지 소유자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 놈은 이거 밟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일로 가가지고 도둑질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지역권 설정된 이건 밟고 가면 안 되네 해가지고 도둑 놈이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역권 자체는 요역주소이죠. 이 사람이 지 혼자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야외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도둑놈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 땅 주인 이 사람도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자체는 독점적 혹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야가 물건을 내한테 돌려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래 두 개입니다.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권리, 그리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되는 권리가 요래 두 개 있다라는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물건들은 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침해가 되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근데 요 지금 제한 물건들은 전부 소유권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해서 다 인정을 하는데,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권리가 두 개가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유치권하고 질권입니다. 유치권, 질권. 그거는 보면 뭐 유치물 반환 청구, 유치물 방해 제거 청구, 유치물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를 안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까? 우리 요즘은 사전 안 보죠. 그리고 서점도 없죠, 그냥. 근데 나중에 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실 게 있으면 혹시 국어 사전이 있으면 한번 뽑아갖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국어 사전에 보면 석식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조식, 중식은 나오는데 저녁 식사해야 되는 건 석식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만들다가 빼먹었습니다. 실수로.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예전에 그게 뭐 하여튼 제가 10여 년 전쯤인가 하여튼 뭐 호기심 이런 프로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이 풍선에 사람이 풍선을 많이 그렇게 하면 연결하면 사람이 뜰 수 있는가 뭐 이런 실험도 하고 황당한 실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번 우연하게 본 것 같은데 석식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없더라고요. 왜 없느냐고 그래 국어학자한테 물으니까 국어학자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뭐 사람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편찬하면서 빼먹었습니다. 실수로. 자,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만들다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가.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게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권리가 두 개가 있다라는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지역권하고 저당권 요거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규정 자체가 아예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이 아예 없는 권리가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빼먹은 거 그게 유치권하고 질권입니다. 근데 뭐 그 국어학자가 말했듯이 민법 시험을 치는데 그 출제하는 사람이 그 민법의 그 소위 말해 빼먹은 부분 그런 부분까지 자기가 우선 사람 그런 거 우선 그런 일을 자기 스스로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게 나오지 뭐 빼먹었는 거 뭐 그런 걸 구태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종류는 요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 도대체 그럼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자는 누가 되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지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건물을 함부로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에서 자, 일단 병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갑토지에 을이 무단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물건이 침해되는 토지 소유자 야가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즉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서 자 얘는 얘를 상대로 해서 이거 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이거 철거 청구를 하는 겁니까? 퇴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얘는 얘를 상대로 해서 네 집 때문에 내 토지 소유권 행사 방해된다. 그러니까 네 집 철거해랍니까? 아니면 이거 내 집에 네가 왜 들어와 있니? 그러니까 너 나가라 이겁니까? 네, 그렇죠.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퇴거 청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 우리 아까 나무입니다. 나무는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구성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부분이니까 별도로 여기에는 독립된 권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팔리면 이거는 당연히 함께 팔린다라는 겁니다. 함께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를 독립한 물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명인 방법이니 임목등기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입니까? 독립된 물건. 그러니까 비록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항상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입니까? 독립된 물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을이라는 애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일단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야겁니다. 됐죠? 이게 철거되고 말고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우선은 자 저도 도로 중간에 건물 함부로 막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 그 건물은 누게 되는 겁니까?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짓기도 전에 뭐 하여튼 부청이나 시청에서 와가지고 뭐 철거하라고 난리가 나겠죠. 뭐 잘못하면 뭐 경찰 출동하고 뭐 하는 짓이야 해서 뭐 일반 교통 방해죄 해가지고 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으로서 지은 사람이 건물을 원시취득, 즉 소유권을 갖고 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이거 내 집이니까 너 나가라가 아니라 뭡니까? 네 집 때문에 내 토지 소유권 행사 방해받으니까 이거 철거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인데 자 근데 요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을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귀찮다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갑이 행사해야 되느냐 을이 행사해야 되느냐 혹은 갑 또는 을이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행사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봅니다. 갑이 을한테 팔고 자 야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갑은 더 이상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한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물건이 침해되니까 그거를 그 침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예방이나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데 야는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순간 즉 소유권 넘기는 순간 야는 더 이상 물권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자 아닌 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그럼 누구한테 인정이 되냐라고 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한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 또는 병입니까? 병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은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니까. 됐죠? 요거 하나 확인. 자,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자, 요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병한테 자기 토지를 팔면서 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을을 괘씸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가 당신한테 지금 넘기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내가 좀 행사하자 해서 이처럼 물권과 물권적인 청구권을 분리해가지고 물권만 양도하는 거 이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내가 물권적 청구권 내가 행사하고 니는 그냥 내가 지금 소유권은 바로 넘길게. 이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물권법에 보시게 되면 물권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의 종류 내용, 즉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은 법으로 딱 정하는 경우 인정을 하는 거지, 물권법 규정과 달리 당사자들이 다르게 합의하는 거, 즉 야 물권은 넘기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좀 행사할게 라는 거,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분리해서 양도도 못한다. 이걸 허용을 하면 못한다. 이걸 허용을 하면 물권 법정주의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한테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요 판례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요까지 확인했고요. 자 요번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자 여기서는 갑이란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자, 그리고 갑은 누구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합니까? 을을 상대로. 그래서 을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을이 요거를 무단 건축을, 즉 불법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이 건물을 병한테 양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이라는 애가 야가 자 정이 을로부터 건물을 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을이 정한테 건물을 임대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는가 그건데요. 자 첫째, 자 을이 건물을 정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매수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소유권이 야한테 이제 넘어갔습니다.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 그러면 소유자는 아까 봤듯이 사용, 수익, 처분 이게 다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판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은 이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처분 권한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팔아먹고 난 이후에 야가 야를 상대로 철거 청구해서 이게 철거가 되게 되면 돈 주고 산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한테 가가지고 당장 돈 내놔라 이래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자 이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야한테 넘어갔으니까요. 이 집을 철거하고 말고 할 권리, 즉 처분 권한, 이건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얘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현재의 갑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는 병을 상대로 해서, 즉 요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을이 아니라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현재의 갑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병이, 죄송합니다. 정. 자, 정이라는 애가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요건 요겁니다. 자, 정이 산 게 아니고, 정이 자, 을이 이거를 불법 건축을 하고 이거를 얘가 임대인, 그리고 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자, 요거를 빌렸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갑이 정, 임차인한테 가서 이 건물 철거해 라고 하면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남의 집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철거하게 되면 을이라는 애가, 임대인 을이라는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남의 집에 너 뭔 짓 하는 거냐?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자 갑이 철거하라 그래서 내가 철거했는데 이러면 을은 당연히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야 그럼 갑이 니 보고 죽으라 그러면 너 죽을래? 그 소리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불법 건축물이 말든지, 그러니까 남이야 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하든지 그거는 내 사정이고 네가 왜 내 집에 함부로 손대냐, 이 소리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남의 물건을 쓸 수 있는,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처분하고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해서는 이거 철거하는데 네가 있으면 철거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나가라 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는 네 건물 때문에 내 토지 소유권 행사 방해받으니까 철거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갑은 임대인 을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 그리고 임차인 정을 상대로 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기억하시고, 자, 이 3번인데 이게 시험에 한 2번쯤 출제가 됐는데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물권법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겁니다 해서 몇 번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되면 이 기본적인 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설명만 드릴 테니까 듣고 가급적 잊어버리십시오. 머릿속에 남구치 말고. 자, 요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정이 을로부터 이거 샀습니다. 근데 자, 우리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이라는 애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자, 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대금 지급하고 지명의로 등기까지 넘겨와야 되는 겁니까? 등기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이라는 애가 이거 대금은 을한테 다 줬습니다. 근데 아직 얘가 자기 명의로 등기는 안 넘겨온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 열쇠하고 이런 건 다 넘겨받은 겁니다. 넘겨받고 이제 등기소로 다 넘겨받아서 이제 내일 등기하러 갈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야, 너 내 집에서 뭐 하니? 내 땅 위에서 뭐 하니? 해가지고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이라는 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아직 소유자인데요. 그럼 갑은 을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거 철거해라. 그리고 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을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이거 팔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애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는, 과연, 자,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등기 안 했으니까 법률상 소유권은 취득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을한테 매매 대금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 못 했지만, 사실상의 처분권, 요거는 뭡니까? 얘한테 넘어왔다라고 이래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이 을한테 대금은 다 지급했는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갑은 사실상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인데, 기억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 2번. 자, 요까지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됐죠? 자, 요렇게 해놓고 우리 교재 한번 보러 갈게요. 자, 121페이지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에서 의의는, 자,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 놓고요. 자,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3개가 나옵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123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에 심화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요것도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 해가지고, 자,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서, 자, 지금 요 예입니다.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 즉 등기 명인한테 철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철거 처분권이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는 구할 수가 있지만 퇴거 청구, 퇴거 요구는 안 된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갑은 누구를 상대로, 자, 요까지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얘한테. 그리고 얘는 철거 청구를 해야지 퇴거 청구,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그래서 1번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임차인은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다만 불법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퇴출, 즉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요게 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그리고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자, 3번이 다만 미등기 매수인도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매수인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이게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손대지 마십시오. 예, 괜히 알면 나중에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이 요 내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그거 됐고. 그리고 123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봅니다. 자, 제일 밑에 줄. 자, 쉼표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넘어가서 방해 예방,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하십니까? 네, 제일 밑에 줄. 즉,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되는 권리가 지역권하고 저당권이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질권하고 유치권은 민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실수를 빼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2번보다는 동그라미 1번이 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123페이지 제일 밑에 줄, 124페이지 첫째 줄, 그까지만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나오는데 그거 시험에 나온 적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성질해가지고, 자, 양괄로 1번에 네 번째, 자, 예, 양괄로 1번 쭉 다 읽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즉,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서 함께 이전하고 소멸한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를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한테 유보, 즉 보류시켜서 행사시킬 수는 없으므로,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그리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요게 아까 앞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물권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들 쭉 한번 이렇게 찔끔찔끔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물권적 청구과 관련해서 일단 종류 3개가 있다.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 근데 반환 청구가 안 되는 물건이 2개가 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자는 누가 되는가? 그거는 현재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과 관련돼서 요거는, 자, 을로부터 정이 건물을 샀습니다. 샀다라고 하면 정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 근데 정이라는 애가 임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는, 임대인 을을 상대로 해서는 철거 청구, 임차인 정을 상대로는 뭡니까? 퇴거 청구를 한다라는 그까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125페이지에 이제 물권의 변동에서 나오는데, 예. 요 내용은 제1절 서설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자, 저주를 걸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 시험 다 떨어지라고. 예, 그래.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자, 그거 됐고, 조금 쉬시고, 128페이지에 부동산 물권 변동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쉬고 가시죠.